강원도의 작은 마을 석촌리는 사계절 내내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특히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산과 들을 가로지르는 안개는 마치 유령처럼 모든 것을 삼켰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안개에 익숙했지만 외지인들은 이곳의 침묵과 고요함에 불편함을 느꼈다. 최진우는 서울에서 30년을 살다가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 15년 만에 고향인 석촌리로 돌아왔다. 그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 지쳐 있었고 잠시나마 고요한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진우야, 할아버지 관을 마을 뒷산에 있는 가족 묘지에 모시려면 소달구지를 타고 가야 해. 차는 길이 없어. 진우의 아버지 최상철은 단백의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들의 도시적인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소달구지요? 아직도 그런 걸 쓰나요? 이 마을은 네가 떠난 후에도 변한 게 없어. 시간이 멈춘 것 같지. 상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장례식 당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검은 한복을 입고 최씨네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골 마을의 특이한 풍습이라고 생각했다. 왜 다들 그렇게 불안해 보이세요? 진우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특별한 분이셨어.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다. 소달구지 위에는 단순한 나무관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늙은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 소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마치 인간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행렬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내려왔다. 진우는 자신의 손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안개에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소를 진정시켜,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지만 소는 계속해서 뒷발로 땅을 치며 관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나무로 만든 관이 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두둑 소리와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상철이 절규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소의 발굽이 관을 밟아 뚫었고 관의 뚜껑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시신이 누워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관 안에는 시신이 없었다. 대신 오래된 나무 상자와 함께 기이한 형태의 돌조각상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머리는 소를 닮았고 등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뭐죠? 진우가 충격에 빠져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일부는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다. 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진우야, 이건 우리 가문의 비밀이야. 할아버지는 수호자였어. 수호자라니요? 저 돌상은 1000년 전부터 우리 가문이 지켜온 봉인이야. 그리고 지금 봉인이 깨졌어. 그 순간 돌상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진우는 보았다. 그리고 주변의 안개가 돌상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큰일을 겪게 될 거야. 상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풀려났어. 석촌리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별빛도 달빛도 마을을 비추지 못했고 오직 집집마다 켜진 희미한 등불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최진우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가죽 장정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최씨 가문의 기록. 진우는 책의 첫 페이지에 쓰인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다. 아버지 상철은 장례식이 중단된 후 진우를 데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흩어졌고 이상하게도 아무도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저 책에 있다. 상철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었지만
오늘 본 광경을 생각하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최 씨 가문은 고려시대부터 구미호의 봉인을 지켜왔다. 1000년 전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요괴가 이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을 때 최 씨 가문의 시조인 최달은 도사의 도움을 받아 구미호를 돌 조각상에 가두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봉인은 영원하지 않았고 100년마다 다시 시행해야 했다. 이 의식은 항상 가문의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주관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군. 진우는 중얼거렸다. 책에 따르면 봉인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은 거짓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야 했다. 그의 영혼은 일시적으로 몸을 떠나 구미호와 싸워 다시 봉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만약 성공하면 3일 후에 깨어났고 실패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진우는 책장을 넘기며 마지막 의식이 언제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1924년 그의 증조 할아버지 최병국이 의식을 수행했고 성공했다. 그리고 100년 후인 2024년 그의 할아버지 최만호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이 3월 15일. 진우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3일 전인 12일에 돌아가셨다고 했으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거죠? 그저 의식을 수행하고 계신 거고요?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의식이 중단됐고 봉인이 깨졌어. 그럼 할아버지는? 아버님의 영혼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 그리고 구미호는 자유로워졌어. 창밖에서 멀리 늑대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이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이제 와서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 진우는 책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마을은 여전히 깊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 그 안개 속에서 붉은 빛이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마치 수백, 수천 개의 눈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책에는 의식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상철의 눈이 커졌다.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할아버지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대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진우와 상철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모두 하늘을 가리키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늘에는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9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각 꼬리 끝에는 파란 불꽃이 차오르고 있었다. 구미호. 상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여우의 눈이 진우를 향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진우는 자신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여우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최달의 자손. 내 할아버지는 내게 패배했다. 이제 너의 차례다. 새벽녘 석촌리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구미호의 등장은 마을 전체에 공포를 퍼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을 둘러싼 안개의 벽은 너무 두꺼웠다. 안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최진우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샜다. 그는 최씨 가문의 기록을 끝까지 읽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아버지, 저 의식을 수행할 겁니다. 진우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결심을 밝혔다. 상철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미쳤니? 그건 자살행위야.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영혼은 구미호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구할 수 있어요. 넌 훈련받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를 위해 준비해 오셨지만 넌 혈통이 중요하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저는 최 씨의 직계 자손입니다. 게다가 저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진우는 어젯밤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에게 의식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상철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의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 상철이 마침내 말했다. 첫째, 구미호의 봉인석. 둘째, 최씨 가문의 피. 셋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동물. 소. 그래서 장례식에 소가 있었던 거군요. 그래, 그 소는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기른 특별한 존재야. 영혼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해야겠네요. 해가 저물 무렵 진우와 상철은 마을 뒷산에 있는 최씨 가문의 묘지로 향했다. 그들은 부서진 관에서 봉인석을 꺼내왔고 상철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를 데려왔다. 그 소는 어제 관을 밟았던 바로 그 소였다. 이 의식은 매우 위험해. 상철이 경고했다. 내 영혼이 몸을 떠나 구미호와 싸워야 해. 만약 패배한다면.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들은 묘지 중앙에 봉인석을 놓고 주위에 초를 켰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책에서 본 대로 봉인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천년의 시간, 천년의 약속, 최 씨의 피로 맺은 계약이요.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칼로 그어 피를 봉인석 위에 떨어뜨렸다. 붉은 피가 돌 표면에 스며들자 봉인석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소가 불안하게 울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며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진우는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야가 어두워지고 몸이 점점 가벼워졌다. 아버지,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진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묘지에 있지 않았다. 주변은 끝없는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개 사이로 이상한 형태의 나무들이 보였다.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인 기이한 색조를 띠고 있었다. 영혼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최달의 자손아. 진우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진우의 할아버지였지만 훨씬 젊고 강인해 보였다. 할아버지, 내가 패배했다. 구미호는 너무 강해졌어. 최만호가 말했다. 100년 동안 그것은 힘을 모았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직전이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넌 최 씨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최만호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구미호를 물리치려면 내 안에 있는 힘을 깨워야 해. 제 안에 있는 힘이요? 우리 가문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최달, 우리의 시조는 반쪽은 인간이었지만 나머지 반쪽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의 안개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진우와 최만호 사이에 거대한 여우의 형상이 나타났다. 또 다른 최 씨가 왔구나. 구미호가 말했다. 그것의 목소리는 여러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았다. 너의 할아버지는 이미 패배했다. 너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구미호의 9개의 꼬리가 파란 불꽃으로 타오르며 진우를 향해 뻗어왔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불꽃은 그를 쫓아 방향을 바꿨다. 도망칠 수 없다. 구미호가 웃었다. 최만호가 진우 앞으로 뛰어들어 손으로 주문을 그렸다. 파란 빛의 방패가 형성되어 불꽃을 막았다. 진우야, 네 안에 있는 힘을 찾아라. 우리의 조상 최달은 반은 인간이었지만 반은 천둥의 신이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신이라고요? 그래, 우리의 피 속에는 신의 힘이 흐르고 있어. 그것을 깨워라. 진우는 자신의 내면으로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이전에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구미호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최만호의 방패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는 거죠? 분노가 아닌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은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진우는 마을 사람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에서 파란 번개가 튀어나왔다. 이럴 수가.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놀랐다. 바로 그거야.
최만호가 외쳤다. 이제 구미호를 봉인해야 해. 진우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구미호를 향해 뻗었고 강력한 번개가 그의 손끝에서 폭발적으로 방출되었다. 번개는 구미호의 몸을 관통했고 여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미호가 외쳤다. 나는 1000년을 살았다. 너희의 작은 힘으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구미호의 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의 공격은 효과가 있었다. 봉인 주문을 외워라. 최만호가 지시했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책에서 읽었던 주문을 기억해냈다. 1000년의 시간, 1000년의 약속, 최 씨의 피로 맺은 계약이여 어둠의 존재를 빛으로 묶나니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라. 진우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폭발했다. 그 빛은 구미호를 감싸기 시작했고 여우의 형상이 점점 작아지며 돌 조각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구미호가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다. 돌 조각상이 완성되는 순간 주변의 안개가 모두 사라졌다. 영혼의 세계는 갑자기 밝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했다. 성공했구나. 최만호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함께 돌아가요, 할아버지. 최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머물렀어. 내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넌 돌아가야 해. 이제 네가 우리 가문의 수호자야. 그는 진우의 이마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진우의 시야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안 돼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우리 가문과 마을을 지켜라. 최만호의 형상이 흐려지고 진우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진우는 강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그는 여전히 묘지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 상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우야, 정신이 들어?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무겁고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할아버지는 떠나셨어요. 그가 말했다.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고 있었어. 그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널 도우셨을 거야. 그런데 이게 뭐죠? 진우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돌 조각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구미호의 형상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작고 정교했다. 새로운 봉인이구나. 상철이 놀라워했다. 어떻게 한 거야? 진우는 영혼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최달이 반은 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힘에 대해서도 말했다. 할아버지는 제게 우리 가문의 진정한 역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한 수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상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 아마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을을 뒤덮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며 석촌리를 밝게 비추었다.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군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봉인은 100년마다 해.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은 내게 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천천히 마을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집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최씨네 집 아들이 우리를 구했어. 역시 최씨 가문은 특별해.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진우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1000년 된 봉인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3개월 후 진우는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석촌리로 완전히 이사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집을 물려받아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 상철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진우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마을이 안전하니까. 상철은 그렇게 말했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서재를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최씨 가문의 기록들을 계속 연구했고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끔씩 그의 손끝에서 파란 번개가 튀어나오는 일이 있었지만 점점 그 힘을 다루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서재에 숨겨진 서랍 속에 있었으며 최만호가 마지막 몇 년 동안 기록한 것이었다. 구미호의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 이번 의식은 이전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진우는 일기의 첫 페이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다. 구미호의 영향력이 이미 현실 세계로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다. 진우는 할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진우가 돌아왔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 그의 안에 있는 힘은 어쩌면 최달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도망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죽은 후 의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진우는 자신의 힘을 깨우게 될 것이다. 진우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의식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진우가 자신의 힘을 발견하도록 유도했다. 할아버지. 진우는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창문을 통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우는 몸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촌리는 다시 안개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우는 급히 봉인석이 있는 서랍을 열었다. 작은 구미호 조각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진우가 놀란 것은 조각상의 눈이 붉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봉인이 다시 약해지고 있어. 그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그가 미처 보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구미호는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000년 동안 살아온 존재다. 그것의 일부는 항상 봉인 밖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일부가 다시 힘을 모을 것이다. 진우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진정한 전투는 이제 시작이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석촌리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12월이 되자 마을은 눈에 덮였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집 안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최진우에게 겨울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의 징조였다. 안개가 더 짙어졌어요. 진우는 아버지 상철에게 말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끝없는 하얀 안개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구미호는 추위를 좋아해. 상철이 조용히 말했다. 그것의 힘은 겨울에 더 강해진다. 진우는 지난 몇 달 동안 할아버지의 책들을 연구하며 구미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구미호는 불의 정령이지만 역설적으로 차가운 환경에서 더 강력해진다. 그것은 모든 열을 흡수하여 자신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진우가 말했다. 지난주에 김신의 소가 또 죽었대요. 이번이 3번째래요. 구미호의 영향이야. 그것은 생명의 기운을 흡수한다. 진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인석을 바라보았다. 작은 구미호 조각상의 눈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는 가끔씩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봉인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상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의 기록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그분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을 거야. 진우는 서재로 가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장의 나머지 부분은 빈 페이지처럼 보였지만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느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잉크가 들어있었다. 진우는 그 잉크를 일기장의 빈 페이지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잉크가 페이지에 닿자 마법처럼 글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비밀 메시지였다. 진우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넌 이미 구미호의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일이다. 구미호는 완전히 패배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일부이며 완전히 사라진다면 세계의 균형이 깨질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봉인은 너무 약해졌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혼 결속이라는 고대 의식이다. 이 의식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구미호의 일부를 인간의 영혼과 결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미호의 힘이 분산되어 약해지고 동시에 결속된 인간은 구미호의 일부 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의식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결속된 인간은 평생 동안 구미호의 영향 아래 살아가야 하며 때로는 그 욕망과 싸워야 한다. 나는 이 의식을 수행하려 했지만 내 나이와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 의식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구미호의 봉인석. 2. 영혼의 매개체, 소의 피. 3. 천둥의 힘, 내 안에 있는 힘. 4.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발적인 희생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수행해야 한다. 다음 보름달은 12월 15일이라. 준비하거라. 내 할아버지가. 진우는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영혼 결속. 그것은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말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은 12월 10일이었다. 보름달까지 5일 남았다. 아버지, 진우가 거실로 돌아와 상철을 불렀다.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메시지 내용을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상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영혼 결속. 상철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금지된 의식이야. 너무 위험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봉인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넌 그 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나. 영혼 결속이 성공하더라도 너는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니게 돼. 넌 반은 구미호가 될 거야.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반은 구미호라고요? 그래,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의 의미야. 내 인간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야. 진우는 창밖으로 눈 내리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저는 할게요. 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이 마을을 지킬 거예요. 상철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가 도울게. 다음 날부터 그들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소를 구했고 진우는 할아버지의 책들에서 영혼 결속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았다.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밤에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우를 닮았지만 사람처럼 두 발로 걸었고 9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구미호가 이미 부분적으로 실체화되고 있어요. 진우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 상철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보름달까지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몰라. 그날 밤 진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안개 속에 서 있었고 멀리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한 여성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우, 여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누구죠? 나는 구미호다. 하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진우는 경계하며 물러섰다. 당신은 악마예요. 수백 명을 죽인 괴물이라고요. 여성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내 본성의 일부일 뿐이야. 나는 더 많은 것들이야. 네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 무슨 말이죠? 그는 영혼 결속을 준비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봉인이 아니야. 그건 동맹이야.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동맹이라고요? 오래전 최달은 나를 단순히 봉인하지 않았어. 그는 나와 계약을 맺었지. 내 힘의 일부를 빌리는 대신 그는 나를 보호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잊혔고 나는 그저 봉인되어야 할 괴물이 되었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내 피 속에 흐르는 힘을 느껴봐. 그것은 단순한 천둥의 힘이 아니야. 그것은 내 힘과 섞여 있어.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파란 번개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안에 붉은 기운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럴 수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산 정상으로 와라. 혼자서. 그러면 모든 진실을 알려주마. 여성의 형상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진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은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안개 속에서 붉은 불빛이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12월 15일, 보름달이 떴다. 석촌리의 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눈 덮인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최진우는 의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는 봉인석, 소의 피, 그리고 할아버지의 책에 설명된 다른 재료들을 가방에 넣었다. 정말 혼자 가겠다는 거야? 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아버지.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진우는 꿈에서 본 여성, 구미호의 말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말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있었다. 조심해라. 상철이 진우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넌 내 유일한 아들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마을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산길은 가파르고 어두웠지만 보름달의 빛이 그의 길을 밝혀주었다. 진우는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마을을 확인했다. 석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이제는 작은 불빛들의 집합체처럼 보였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진우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가 따뜻해지고 주변에 눈이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꿈에서 본 그대로였다. 긴 검은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그리고 붉게 빛나는 눈. 그녀는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현대의 것이 아닌 수백 년 전의 스타일이었다. 왔구나, 최진우.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진우는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말 구미호인가요? 그래, 나는 너희가 구미호라고 부르는 존재야.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미호라고 해. 미호. 1000년 전 나는 이 땅에 살았어. 나는 평범한 여우였지. 하지만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1000년 동안 수행을 했고 마침내 인간의 형상을 얻었지. 진우는 할아버지의 책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했다. 구미호는 1000년 동안 수행하여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들은 나를 두려워했어. 내가 가진 힘을 두려워했지. 그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고 나를 죽이려 했어. 미호의 눈에 슬픔이 서렸다. 그때 최달을 만났어. 그는 나를 이해하려 했어. 그는 내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진우는 아직도 그녀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최달이 당신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군요? 그래. 그는 나를 보호하는 대신 내 힘의 일부를 빌렸어. 그것이 너희 가문이 가진 특별한 힘의 원천이야. 하지만 왜 당신은 사람들을 해쳤나요? 왜 마을에 재앙을 가져왔죠? 미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 안의 어둠이야. 모든 존재에게는 빛과 어둠이 있어. 내 어둠은 너무 강해서 최달은 그것을 봉인해야 했어. 하지만 봉인은 완벽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어둠이 새어나왔고 그것이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거야.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고 있던 구미호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왜 이렇게 너를 만나러 왔겠니? 난 너를 해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 미호는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는 단순한 봉인이 아닌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 했어. 하지만 그의 힘은 이미 약해져 있었지. 진우는 가방에서 봉인석을 꺼냈다. 작은 구미호 조각상은 이제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당신의 어둠인가요?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내 어둠의 일부야. 하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야. 내가 완전해지려면 그것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 괴물이 되지 않나요? 미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영혼 결속의 목적이야. 네가 나의 어둠을 나눠 가진다면 나는 균형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나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너도 더 강해질 거야.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구미호를 괴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미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봉인이 아닌 새로운 동맹의 시작일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미호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진우의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넌 이미 내 힘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은 내 조상들을 통해 전해진 것이야. 이제 우리는 그 연결을 완성해야 해. 미호는 진우의 다른 손에 들린 봉인석을 가리켰다. 그것을 우리 사이에 놓고 내 피를 몇 방울 떨어뜨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손가락을 살짝 그었다. 붉은 피가 봉인석 위로 떨어졌다. 이제 내 차례야. 미호도 자신의 손가락을 그어 피를 봉인석 위에 떨어뜨렸다.